안녕하세요, 박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통일신라 시기에 활동했던 해신 장보고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저는 어제 진도 용장성에 갔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완도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예전 장보고가 지었던 청해진 기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완도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끝쪽에 있고요. 제가 어릴 적 보던 사극 베스트 5 안에 들었던 게 해신이라는 드라마고요. 믿고 보는 최수종 형님 아니겠습니까? 아주 재밌게 봤고요. 그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곳이 이곳 완도에 있는 장도라는 섬이고요. 오늘 이 청해진이 있는 장도라는 섬을 둘러보면서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는 정확한 출생 연도는 전해지지 않고 통일신라 중기 태어난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는 완도 평민 출신으로 출세에 대한 야망이 있었지만 신라에서의 신분 제약을 느끼고 당나라로 건너가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당나라는 이민족 출신을 무장으로 쓰기도 하는 등 이민족의 등령에 꽤나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당나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며 군중소장이라는 직급까지 올라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이후 신라인들이 당에서 해적들에게 잡혀 노비로 매매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 신라로 귀국 후 신라 정부의 허락을 받아 청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청해진은 완도 옆 장도라는 작은 섬으로 90년대부터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고 청해진 유적이 다수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가까이서 보니까 토성으로 쌓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쌓은 성과 목책이 설치된 흔적이 있다고 하며 방어를 위한 시설로 보입니다. 청해진은 장보고가 828년에 설치하였고 군사기지 겸 무역기지로 해상활동 중심지로서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물도 있네. 청해진 성의 입구입니다. 청해진 안에는 당시의 방어 구조를 보여주는 성곽과 외성문, 내성문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문은 외성문입니다. 청해진 토성은 흙을 다져 쌓은 판축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890m로 섬 내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약간 좀 동네공원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흙수저의 신화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에서 성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 국위선양까지 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릴 때 드라마 해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싸움 잘하는 장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무력보다는 장사꾼 기질이 더 크신 분 같습니다. 당시 장보고는 해상 실크로드의 실질적인 통제자로서 청해진은 당나라와 일본 노선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장보고는 거대한 부를 축적했고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요즘엔 만화 원피스 때문에 해적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미화가 되었지만 장보고는 해적 소탕에도 활약을 하면서 노예 매매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루피 같은 애들을 참교육시키는 장보고였네요. 청해진을 국뽕의 장소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외성문 안에 있는 또 다른 내성문이고요. 외성문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복원을 해서 그런지 그 시대 고증은 아니고 외성문과 같이 일반 성문처럼 만든 것 같습니다. 언덕 제일 위쪽에는 고대라는 건물이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만큼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관측소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정자처럼 쉬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청해진을 설치할 당시 장도라는 섬은 사방이 트여 있어가지고 해적을 감시하기에 매우 유리했고요. 여기가 이제 일본과 중국의 딱 해상무역 중심지 딱 중앙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이제 들락날락하는 그런 배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 장도 앞에 보시면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많은 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들이 정박하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태풍으로 생기는 이제 높은 파도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장보고를 위해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 동이 트기 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굴립주라는 성 정상부 평평한 곳에 위치한 기둥이 있으며 이 역시 주변을 관찰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성 위에 치가 있었던 흔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해진을 둘러보며 성벽을 따라 길이 쭉 이어져 있으며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기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청해진 기지에서 나와 섬을 둘러다보면 청해진을 설치할 당시 목책이 세워진 흔적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는 보기가 쉽지 않아서 깃발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목책인가? 처음엔 깃발 밑에 있는 것이 목책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돌인데? 청해진에서 진지 방어와 그리고 배를 정박하기 위한 용으로 목책을 설치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금 볼 건데 찾았다. 돌들과 같이 있어 그런지 자세히 가까이서 봐야 목책의 흔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씨. 흔적이 많이 남진 않았네요. 근데 이 나무에 조개 같은 게 많이 붙었네. 자세히 보면 일자로 쭉 목책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책은 소나무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여기 쭉 이어져 있네요. 깃발로 표시를 좀 해놨고요. 이 깃발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정말 이게 목책인가 아니면 그냥 돌인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5m? 6m 정도 길이가 남은 것 같고 거의 다 뭐 사라진 것 같네요. 멀리서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또 신기하긴 하네요. 전 처음에 깃발 밑에 있는 이게 이제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돌이더라고요.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루피의 적당 같은 나쁜 놈들이 오면 방어하기 위해 이제 목책을 설치했겠죠. 그리고 근처에는 청해사라는 건물이 있는데 장보고의 사당이며 사당 내부에는 장보고와 동료로 지냈던 정년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장보고는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신라 정부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쌓으며 청해진을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자신의 딸을 왕족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었고 당시 신라의 귀족 세력들은 이에 위협으로 작용이 되어 신라 조정에서는 장보고의 암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846년 장보고의 부하였던 염장은 신라 조정의 지시를 받고 장보고를 암살하게 됩니다. 장보고의 죽음으로 인해 청해진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무역과 군사, 정치까지 아우르던 해상 세력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청해진이 있었던 당시에 그 근처에 법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곳 이제 터가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이곳 법화사가 청해진 세력들과 그리고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승려들의 휴식처였다고 합니다. 완도 법화사지. 크게 뭐 눈에 띄는 건 없고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중국에도 산둥반도 쪽에 적산법화원이라는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보고 동상도 있고 중국의 무역 거점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보고가 굉장히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당시 당나라에서는 여러 곳에 신라방 지역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코리아타운입니다. 신라인들이 이주하거나 체류하면서 만든 마을로 대표적으로 산둥반도가 있는데 장보고가 활약할 당시 이곳에 법화원을 건립하였고 불교의 성지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큰 장보고의 동상과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전 통일신라 시대에 장보고가 설치했었던 청해진을 한번 둘러봤고요. 정말 이 평민 출신에서 신분 차별을 뚫고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 장보고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끝은 좋진 않았지만 그만큼 이제 장보고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